안녕하십니까. 일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동영상 강의 파일이 이제 어떻게 제작됐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 파일은 제가 이제 특정 대학에서 이제 강의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하시는 많은 이제 대학교 이제 초년생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만든 이제 인력학이라는 전공 과목에 대한 이제 강의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일반 대중에게 이제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공개되는 어떤 그런 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요 강의 파일을 만들 때 폰트라든가 이제 인용하는 그림 안 그러면 책에서 이제 카피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요 동영상 강의 파일에 사용된 폰트는 우리나라 이제 정부 지자체 그러니까 이제 남양주시에서 이제 그냥 무료로 공개하고 있는 이제 남양주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좀 이제 강의 파일을 만들다 보면 일단 글 자체는 좀 세련되지 못했습니다만은 요 이제 폰트 같은 경우에는 국문, 영문 이제 가릴 것 없이 이제 누구나 이제 상업적 목적이든 비상업적 목적이든 사용할 수 있는 폰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학계에도 이제 이 전공 과목에 이제 강의 영상을 갖다 만들려고 보면 많은 그림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글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검색되는 이제 많은 이제 이 공학 관련 이 그림들은 사실 이제 어떤 타인들이 이제 많은 시간과 이제 노력을 통해 갖고 만든 거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작권 침해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 파일에 사용된 모든 그림들은 이제 이제 픽사베이라는 이제 웹사이트가 있어요. 이 웹사이트에 있는 이제 이 그림이나 사진들은 이제 무료로 공개되고 상업적 목적이든 비상업적 목적이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림들이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웹사이트에는 사진하고 그림은 많지만은 공학 목적에 필요한 어떤 그림들은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제가 이제 많이 검색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필요한 몇 개의 사과라든가 안 그러면 바다라든가 이런 그림들은 제가 다운로드를 받았지만은 이제 수업 목적에 필요한 어떤 이제 피규어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제가 이제 많은 부분을 갖다 수정했습니다. 간단한 거는 10분에서 5분 정도 이제 수정할 수 있지만 이제 좀 복잡한 건 제가 1시간 정도 시간을 걸려서 이제 수정을 한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도 요 강의 파일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으니까 요 이제 카피라이트 그러니까 이제 제 자신의 저작권이죠. 이런 거 갖다가 좀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연력학 강의를 위해서 이제 사용할 교재는 Thermodynamics and Engineering Approach라는 이제 제목의 책이에요. 이 책은 이제 시생계라고 이제 볼리스라는 이제 교수 두 분이 이제 저술한 책인데 이제 매크로힐 에듀케이션이라는 출판사에서 지금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 이제 최신판은 이제 9 에디션, 즉 9판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연력학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사용할 교재는 8판이에요. 사실 이제 서모다이나믹스, 이제 언엔지니어링 어프로치, 요거 이제 구글 검색 같은 데서는 이제 생겔의 이제 서모다이나믹스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시면 아마존부터 시작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이제 이 책에 대한 이제 정보들이 뜨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 생계의 연력학이라는 이 교재는 이 연력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교재야. 그래서 현재 전 세계에서 공학계, 특히 이제 기계공학계에 대해서 이제 연력학에 대한 강의는 이 책을 채용하는 이제 채택하고 이제 이 책으로 수업하는 대학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제 스모다이나믹스 이제 엔지니어링 어프로치 이제 생계열 교수가 지금 이 책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연력학 교재는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번역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요 이제 교보문고에서 생계의 연력학이 번역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제 영문판은 이제 지금 현재 9판까지 이제 매크로힐 에듀케이션에서 지금 현재 출판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번역서는 이제 요 8판까지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 8판을 갖다가 이제 교재로 이제 선택한 이유입니다.
지금 현재 2020년인데 2020년 기준으로 이제 요 교보문고의 이제 이 생계대 연립학책이 35,100원이에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일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 교재가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요 이제 책의 목차를 보시면은 생계대 연력학은 이제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8장까지 이제 페이지 수는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 아주 두꺼운 책이거든요. 즉, 그만큼 이제 방대한 양을 갖다가 이제 다루고 있다는 거죠.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연력학을 갖다가 1학기, 2학기 이렇게 이제 2학기에 걸쳐서 수업을 들었었는데 요즘은 이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은 요 연력학이라는 이 전공 과목이 그냥 한 학기만에 이제 그러니까 3학점으로 이제 한 학기만에 이제 끝나는 경우가 뭐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이제 윤력학이라는 거 갖다가 한 학기만에 끝낸다고 해서 사실 무리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에 이제 15주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고사 1주하고 기말고사 1주 이제 빼버리면 사실상 이제 13주만 이제 강의가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또 한 학기 또 강의를 갖다가 이제 또 진행하다 보면은 뭐 학교 개교 기념일, 그 다음에 뭐 학교 축제, 뭐 체육대회, 기타 뭐 공휴일 이런 것들 끼어가지고 또 이제 그 뭐야 정해진 그 요일에 이제 수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한두 번 정도는 이게 이제 또 결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고등학교와 달리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자기가 이제 선택한 과목을 갖다가 자기가 이제 그 조합을 하고 시간표를 짜가지고 뭐 어느 날 무슨 시간 이렇게 이제 무슨 요일 이렇게 막 수업 시간을 짜놨는데, 그러면 보강을 하려면 이 학생들을 갖다가 전체 이제 시간을 갖다가 전부 다 취합을 해갖고 비는 시간을 골라야 되는데 그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다 보면 뭐 어쩔 수 없이 또 토요일날 보강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도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동영상 강의 파일은 이제 1장부터 18장까지 이제 전체를 다 다루는 걸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할 일 없는 사람이 바쁘다고 뭐 저도 뭐 이걸 갖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을는지에 대한 이제 자신은 조금 이제 의문이 드는 관계로 일단 이제 요 X표를 치는 요 이제 XG 챕터 8이죠. 그 다음에 이제 챕터 15의 화학 반응, 이제 16장에 이제 화학 평형하고 상평형, 17장에 이제 압축성 유체 유동, 그 다음에 18장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 부분은 일단 뭐야 먼저 이제 1장부터 7장, 9장부터 14장까지를 진행하고, 이제 뭐 제가 뭐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뭐 가능하다 하면은 이제 후반부에서 요 부분을 갖다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제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요 1강이라고 붙여놓은 것은 이제 1교시가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진행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 왜 이런가 하면은 저도 이제 그 뭐 나이들하고 갑자기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이제 그 뭐 쓸데없이 이제 뭐 양자역학 그냥 퀸텀 미케닉스죠. 이거 이제 그 뭐야 뭐 치매 방지용으로 한번 이제 공부해 보려고 해외에 이제 그 해외 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자체에서 이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요 이제 그 오픈 클래스를 갖다가 많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럼 아무나 이제 뭐 접속을 해갖고 이제 내가 관심 있는 강의를 갖다가 이제 들을 수 있는데 저도 한 몇 번 해봤는데 이 50분 수업을 갖다가 요 인강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엄청난 끈기와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전 도저히 그게 불가능하더라고요. 뭐 한 20분 듣다 보면 제가 분명히 딴짓하고 있습니다. 어디 뭐 지금 네이버 켜가지고 뭐야 뭐 뉴스를 읽고 있거나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동영상 강의 파일은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이제 제작을 할 거예요. 아마 그게 뭐 제 생각에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이제 픽사베이에서 이제 한 5개 정도 이제 그림을 갖다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자르고 붙이고 뭐 짜집게 해갖고 만든 거야. 이게 이제 이제 그 1교시 1강, 1교시 2강, 뭐 2교시 1강 이런 식으로 이제 매일 이제 그 뭐야 동영상 강의 파일에 이제 첫 페이지에 놓을 거거든요. 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왜 이 그림을 이제 뭐야 첫 페이지로 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뇌를 가두고 있죠. 뭐, 이제 뭐, 뇌를 가두고 있는 이제 창살일 건데, 뭐, 이 담배네요. 근데 제가 알고 보면 굉장히 헤비 스모크입니다. 하루에 한 갑 이상 피는 것 같아요. 강의 내용에 대한 이제 설명은 대충 한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장은 연력학의 이제 소개하고 연력학의 기본 개념을 다루는 이제 챕터야.
물론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4년제 대학을 갖다가 기준을 할 것 같으면 이제 연력학이 기계공학에서 뭐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죠. 기계공학에서 뭐 제일 중요한 과목이라고 하면 3역학 아닙니까? 연력학, 유체역학, 재료학이죠. 그런데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보통 1학년 때 이제 기계공학에 이제 관련된 이제 핵심 전공 과목들을 배우기 위한 기초 지식을 갖다가 이제 배우는 기간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미적분학, 뭐 공업수학, 물리, 화학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연력학이라는 과목이 이제 그 기계공학 전공 학생들이 처음 마주치는 이제 전공 과목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계일 교수도 마찬가지로 요 일장에 이제 요 학습 목표를 갖다가 이제 정해놨네요. 이제 교재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일장에서 이제 배워야 될 것은 연력학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뭐 다른 이제 앞에서 이제 제가 뭐 잠시 언급했지만 이제 뭐 유체학도 있고 재료학도 있잖아요. 이와 같은 이제 공학 전공 과목에 연관되어 있는 전문 용어에 대한 이제 확실한 이제 예를 갖다가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챕터 1이. 두 번째 학습 목표는 이제 차원하고 이제 단위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아는 거야. 사실 이제 수학자도 수를 다루고 과학자나 공학자도 수를 다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수학자가 다루는 수하고 과학자나 공학자가 다루는 수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이 수학자들은 수 자체만을 다루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학자나 공학자는 이제 뭐 실체가 있는 양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수라는 것은 그 실체가 있는 양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 실체가 있는 그 양이 뭐냐면 그게 차원이에요. 그리고 그 차원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단위계가 필요합니다. 이건 이제 수업을 갖다가 이제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이 개라는 것은 이제 내가 관찰하려고 하는 즉 관심의 대상이야. 그러면 이 이제 이 내가 관찰을 한다는 것은 이 개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관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뭔가 변화를 하기 때문에 얘를 관찰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관찰하는데 뭔가가 변한다. 그럼 뭐가 변할까요?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뭐 사람을 갖다 관찰하는 게 아니고 물질로 구성된 어떤 그 뭐야 나의 관심의 대상을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변화하는 그 어떤 뭔가가 있을 거라고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물리량이라고 하고 그 물리량의 종류에 대해서 또 배울 거야. 마지막으로 이제 연력학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측정량에 대해서 또 이제 이 일장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측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금방 이제 그 설명드린 개가 변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뭔가가 변한다 이거죠. 그럼 그게 이제 변화하는 그 뭔가가 물리량인데 뭐 우리가 측정하는 거는 개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변화하는 뭔가. 그 뭔가를 갖다 제가 이제 물리량을 했잖아요. 대표적인 측정량이라는 것은 개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물리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금방 설명이 좀 헷갈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서울이나 이제 경기 지방에 사시는 분이 들으실 수 있으면은, 야가 무슨 말을 하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부산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 개하고 이 멍멍하는 개하고 이 발음이 분간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금방 이야기했던 개는 그것 뭐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페이지 2를 봐주십시오. 교재입니다. 교재 페이지 2를 보시면은 섹션 1.1이 나옵니다. 섹션 1.1에, 그러니까 1.1절의 제목이 연력학과 에너지네요.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밑에 이제 그 본문을 보시면은 Thermodynamics can be defined as the science of energy. 그럼 뭐야? 연력학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다루는 이제 뭐 과학이네요. 그냥 에너지하고 뭐 바로 그냥 연력학이라는 게 에너지를 다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1.1절의 제목도 스모 다이나믹스 앤드 에너지네요. 사실 연력학이라는 것은 이제 물리학의 한 분야야. 그런데 이제 물리학 중에서도 이제 물리학이라는 게 사실 물리라는 말 자체가 물은 이제 뭐야 물체야. 그다음 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해한다는 것은요. 그럼 전 우주 산나만상을 이해하는 학문이 물리입니다. 뭐 그 말을 거꾸로 하면 물리는 안 다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이제 물리가 다루는 것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열하고 온도를 갖다가 이제 다루는 학문이 이제 연력학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물리는 모든 걸 다 다루지만은 그 중에서 온도하고 열만 다루는 걸 갖다가 이제 연력학이라고 하고 따라서 뭐야? 뭐 물리의 한 분야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요 뭐 열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에너지거든요. 그럼 요 에너지라는 게 꼭 뭐야 항상 일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있으면 항상 일도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이제 연관관계도 다루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시고 대학에 들어가는데 에너지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 아닙니까? 그죠? 즉, 뭐야, 에너지라는 것은 뭐 새로 만들어질 수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고 뭐야, 형태만 바꿔간다는 거야. 그러면 그 양은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즉, 보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연력학이라는 것은 뭐 에너지 보존 법칙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년에 올라가면서 이제 다양한 전공 과목에서 많은 이제 법칙들을 배우실 거예요. 그런데 금방 이야기했지만은 이 우주 삼라만상을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는 게 물리학이거든요. 그럼 거기 나오는 법칙들은 사실 물리 법칙이에요. 근데 이제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이 물리 법칙이 굉장히 뭐 오묘한 어떤 증명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걸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 물리 법칙이 이제 만들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물리 법칙은 그냥 관찰을 해가지고 그 관찰 사실을 갖다가 내가 이제 글로 적은 거야. 아, 그러다 보니 너무 길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내가 관찰한 이 사실을 상대방한테 이제 뭐 말로 하든 편지를 적어갖고 보내든 그러다 보면 서로 오해도 생길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내가 관찰한 그 사실을 갖다가 그 현상을 그냥 뭐야 말이나 글로서 표현하지 않고 뭐야 수학적 표현법으로 그냥 표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 또 이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게 이제 법칙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실을 관찰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 수학적으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찰 사실들이 이 수학적 표현법에 거의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법칙으로 인정이 되지만,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과학이 발달하고, 뭐 과학이 발달하다 보면 뭐야, 이제 뭐 측정을 하는 그 기술도 올라가잖아요. 하고 이제 새로운 측정 장비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측정 장비들이 이제 정밀도가 올라가겠죠. 아,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법칙으로 이제 알려졌던 이거 갖다가 이제 지금 시점에서 이걸 이제 뭐야 측정을 해보니까, 이게 안 맞네? 예전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왜 안 맞지? 지금은 이제 과학기술이 이제 발달을 했으니까, 그러면 예전에 있던 그 법칙은 어떻게 돼요? 그냥 폐기되는 거야. 그 법칙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측정 장비나 기술로 이제 측정한 그 결과를 갖다 기반으로 한 이제 새로운 법칙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물리 법칙은 절대로 뭐 수학적 증명 과정, 안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단지 우리가 관찰한 그 사실을 갖다가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밖에 없습니다. 수학적 표현법을 빌려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지만 요 에너지 보존 법칙은 절대 깨질 것 같지가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년에 올라가면서 이제 다양한 전공 과목에서 아주 다양한 이제 공학 문제를 갖다가 이제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과제에 이제 마주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어떤 문제를 하더라도 일과 에너지가 관계되면은 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이제 입각해가지고 에너지 평형을 고려하면은 엔간한 건 다 풀립니다. 그럼 에너지 평형은 뭐냐? 그냥 이건 뭐 내 예금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내 예금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가 있다 이거야. 근데 내가 10만 원 넣으면은 이게 이제 110만 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제 통장 잔고가. 근데 내가 30만 원을 뺐었어. 그럼 이제 통장에는 이제 80만 원 남았겠죠. 에너지 평형이나 별거 없어요. 그냥 뭐 주고 받았을 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한 얼마 남았냐 요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별거 없어요. 인력학에서 이제 다루는 그러니까 이제 스모다이내믹 시스템인데, 요 내용은 요 교재에 이제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에 놓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마 요 수업을 갖다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리 설명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연력학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공학에서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관찰의 대상이에요. 즉 이제 뭐야, 내가 이제 관심이 있어 가지고 이제 뭐 관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공학적으로는 이 관찰이라는 게 이제 측정이라는 이제 행위로 나타나거든요. 그와 같은 이제 대상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내 관심의 대상은 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면 내 관심의 대상을 갖다가 제외한 나머지, 이거는 이제 주위, 서라운딩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위하고 요 이제
개를 갖다가 구분하는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열역학에서는 경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주의라고 할 때는 surroundings를 해갖고 요 S 내가 이 복수형 의미를 갖다 빼버렸네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관찰을 한다는 것은 내 관심의 대상, 즉, 이 개가 지금 계속 이제 변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갖고 내가 이제 그 어떤 이제 여성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 이제 그 여성에 대해서 이제 뭐야. 나도 관심을 받고 싶잖아. 내가 관심을 가진 이유는 그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상대방의 어떤 이제 그 감정, 안 그러면 이런 게 내한테는 중요해요. 그러면은 뭐야. 그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뭐야. 이제 제스처라든가 표정 이런 걸 갖다가 내가 이제 유심히 쳐다보잖아요. 근데 이제 공학적인 이제 이 관찰의 대상, 즉 공학이나 이제 과학에서의 이 이제 관찰의 대상인 얘는 이제 어떤 변화를 있을 때 이걸 갖다가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비교해야 될 어떤 그런 기준이 필요해요. 그럼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얘를 관찰하는가 하면 이제 측정이라는 이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 개가 이제 변화하는 과정, 그러니까 계속 이제 변화할 때 이제 이 개의 이제 이 특성을 나타내는 어떤 것들, 그게 지금 현재는 뭔지를 몰라요. 얘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갖다 계속 이제 측정을 할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변화가 끝나고 난 이제 변화의 결과를 알기 위해서 이제 측정을 할 거라고요. 그럼 이 이제 측정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별거 없어요. 내가 관심을 가진 이 대상에다가 내가 어떤 자극을 줘보는 거예요. 그 자극을 주면 당연히 이 이제 시스템은 내 관심의 대상, 걔는 이제 뭐야,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반응을 보고 내가 이제 어떤 객관적인 기준하고 비교를 해갖고, 이 개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이제 내가 판단을 하는 거죠. 뭐 이게 뭐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게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데 근데 내가 이 사람의 성격을 알고 싶다 이거야. 그럼 뭐 그냥 뭐 느닷없이 그냥 뺨한테 그냥 후려갈겨 보면 알아요. 그러면 뭐야 맞고도 가만히 있으면은 사람이 바보구나. 안 그래 맞고 왜 그래 이렇게 네가 지금 내한테 왜 이러는 거지 막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이성적인 이제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한 대 맞자마자 그냥 바로 주먹 날라오면 내한테 이제 주먹 날라오고 내 코피 내고 이러면은 굉장히 다혈질적인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측정이라는 게 별건 없습니다. 내 관심의 대상, 관찰의 대상에 대해 서 자극을 줘가지고, 그냥 우리가 온도를 갖다 재기 위하고 온도계를 꼽아보는 것도 거기에 대한 이제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온도라는 게, 이 측정되는 게 참 말로 하면은 되게 복잡합니다. 어쨌든, 얘네들이 이 온도계의 이제 센서부에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기라는 게 여기서는 걔가 되겠죠. 얘가 이제 자기 그 이제 온도계를 꼽은 그 자극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온도를 알 수 있는 거죠. 열역학에서는 요 개를 갖다가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방계, 밀폐계, 그리고 이제 고립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제 그 시험관에 이제 물을 갖다가 지금 채워놓고 이걸 갖다가 내가 이제 옥상에 올라가고 이제 햇빛이 이제 쭉 이제 햇빛을 가서 비춘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이제 요 이제 햇빛에서 뭐 에너지가 들어오잖아요. 사실은 이제 햇빛은 이제 전자기파로 이제 오는데 사실 이게 또 이야기를 하려면 또 상당히 또 말이 길어지는데 어쨌든 하여튼 뭐 열 에너지가 이제 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관찰을 하려는 것은 요 시험관에 달린 지금 요 유리 시험관에 달려가 있는 요 물하고 요 시험관에 있는 시험관 요 끝단 부분까지 요 공간이 내가 관찰하려고 하는 관심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이 부분이 이제 뭐 이제 시스템 즉 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햇빛에서 일단 요 내가 관찰하는 이 개에 지금 에너지는 들어옵니다. 그러면 뭐 한참 있다 보면은 뭐 요 시험관에 들어가 있는 이 물이 좀 뭐 뜨거워질지 뭐 펄펄 끓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온도는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요 이제 물을 구성하고 있는 요 액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 이제 물에서 물 분자의 일부가 이제 뭐야 내가 지금 현재 정의하고 있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요 이제 바운더리 요 이제 그러니까 개의 바운더리를 벗어나갖고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즉 뭐야 내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개에서 물줄도 빠져나간 거야.
그럼 내가 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개에는 지금 뭐야? 에너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내가 지금 현재 관찰하려고 하고 있는 관심의 대상이 이 개에서 물질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자, 이와 같은 내 관찰의 대상을 갖다가 개방계, 즉 오픈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이제 그 유리 시험관에 내가 막이를 갖다가 이제 막았어요. 이제 그 입구 부분에. 시험관이야. 어차피 이제 뭐 유리로 만들어진 거니까, 뭐 내가 뭐 옥상에서 지금 현재 햇빛을 보고 있으면 뭐 에너지가 뭐 당연히 뭐 들어오죠. 자, 그런데 에너지를 받으면 이 물은 이제 당연히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요 물 표면에서 이제 물 분자들의 일부가 이제 뭐야 증발돼 가지고 요 공간을 채울 거야. 하지만 요 물 분자들이 지금 현재 내가 막이로 막아놨기 때문에 외부로는 못 나갑니다. 즉 이 말은 지금 현재 내가 이 마개를 갖다가 막은 경우에는 에너지는 요 내 관심의 대상인 개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야 요 개를 구성하고 있는 이 물질은 지금 현재 밖으로 못 나간다 이거예요. 그냥 물질 전달은 차단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클로즈드 시스템, 즉 밀폐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력학에서는. 자, 이번에는 내 관심의 대상 개의 이 시험관 입구에 이제 막이도 하고, 그 다음에 요 주위를 갖다가 아주 두꺼운 이제 단열재로 싸놨어요. 뭐 단열재는 딴 거 있습니까? 그죠? 열의 흐름을 차단하는 거죠.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단열재는 여러분들이 뭐 어디 뭐 시장에 가가지고 냉동식품이나 안 그러면 뭐 생선 같은 거 사올 때 보면 이제 이 스티로폴 이제 박스에 이제 넣어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음을 채워주죠. 그리고 이 스티로폴 박스가 사실은 뭐 가장 흔한 단열재예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 이 세 번째 경우에는 이제 물질 전달도 이제 뭐야 개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뭐야 이제 태양으로부터 오는 요 이제 그 햇빛 그러니까 이제 열 에너지죠. 얘도 이제 내가 관찰하려고 하는 이 대상에 이제 뭐야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단열재로 지금 현재 인슐레이터 단열재로 지금 쌓았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경우에 뭐야 에너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물질도 왔다 갔다 할 수 없죠. 이와 같은 개를 갖다가 우리가 고립계 즉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정리를 하면은 에너지하고 물질이 개의 경계를 갖다가 이제 통과할 수 있다. 즉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얘는 오픈 시스템입니다. 즉 개방계. 그 다음에 물질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없지만 에너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거 갖다가 우리가 이제 밀폐계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에너지도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즉, 에너지에 이제 투과가 안 된다 이거죠. 물질도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고립계, 즉,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라는데, 사실 뭐, 이 고립계는 우리가 이제 공학적으로 관심을 둘 대상은 아니야. 왜냐하면 얘는 그냥 뭐 항상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좀 항상 그대로 있는데 관찰할 필요가 없죠. 어제 보나, 오늘 보나, 뭐 항상 같은데. 요 이제 인력학이라는 과목에서 우리가 이제 챕터 5까지는 주로 이제 요 밀폐계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밀폐가 딴 거 없고 그냥 뭐 제일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제 실린더에 이제 피스톤이 이제 달리가 있다 그죠. 뭐 실린더 안에 이제 피스톤이 끼워져 있고 그럼 실린더 벽면하고 그 피스톤 사이에는 이제 뭔가 차가 있겠죠. 그게 이제 우리 연력에서 주로 이제 이 기체를 채우거든요. 1장에서 이제 5장까지는 주로 이와 같은 이제 밀폐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학적으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개방계죠. 뭐 수업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이제 뭐 개방계가 우리가 이제 뭐 공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라는 걸 알게 되실 거고, 어쨌든 뭐, 슬라이드 이제 사실은 뭐 앞에서도 쭉 설명했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연력학이라는 요 강의에 대해서는 슬라이드 4장밖에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어쨌든 뭐 20분은 지난 것 같으니까 뭐 첫 교시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첫 교시가 아니고, 이제 1교시 1강이 끝난 거죠. 그냥, 이제, 뭐 우리가 뭐, 지금 이제, 그, 동영상 강의 파일이 20분에서 30분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강의를 들으셔야 이제, 그러면 1교시 2강, 이게 이제 끝나야 이제 1교시가 끝나는 게 되겠습니다.